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근성장을 빨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몸이 태우는 칼로리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10% 내에요. 하지만 단백질은 태우는 칼로리가 운동하기 전 식사를 할 건데요. 왜냐면 이 아래 구간은 굉장히 쉬운 구간이거든요. 팔 길이가 작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금이도 정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또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모든 것, 운동, 영양, 휴식,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분야의 막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쓴 논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팟캐스트 그런 걸 보면서 얻은 지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알기 전에 여러분께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단백질 분해와 단백질 합성입니다. 단백질 분해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근손실이고 단백질 합성은 아나볼릭, 근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손실 또는 근성장 두 개 중에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 개는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백질 분해와 단백질 합성은 함께 일어나는데 단백질 분해보다 단백질 합성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근성장을 하는 거고 단백질 합성보다 단백질 분해가 낮을 경우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고 저희가 무엇을 먹어주냐에 따라 또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점을 먼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체지방을 감소하시면서 근육을 성장시키는 게 가능할 건데 그 중에서도 체지방을 많이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 헬린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만인 사람들, 세 번째로는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 네 번째는 운동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된 트레이닝과 영양, 휴식 그런 거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냥 운동 경력만 오래 한 사람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과 부상으로 운동을 오래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에 받는 자극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 큰 근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뉴비 게인이라고 하듯이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 근육 성장을 엄청 빨리 일으키는 걸 뉴비 게인이라고 하죠. 운동을 쉬어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근성장을 빨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만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에 체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육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도 좀 비슷하겠죠. 운동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강도의 운동, 영양, 그리고 휴식을 챙겨주면 더욱 빠른 체지방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근성장의 목적이라면은 굳이 체지방을 감소하려고 하지 않고 섭취 칼로리를 좀 높이면서 체지방이 조금 끼는 걸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대회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분해는 근손실, 단백질 합성은 근성장이라서 저희는 단백질 분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분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저희가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 갔을 때 단백질 분해가 조금 커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거의 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적어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복을 최대한 빨리 깨주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인 EAA를 먹거나 그리고 아침에 저는 부스터를 많이 마시는데 이 부스터 안에도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칼로리가 정말 낮게 그렇게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는 편입니다. 아주 조금의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양으로도 공복을 깨면서 단백질 분해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식단을 할 건데요.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이 아플 정도예요. 단백질 얘기하면 단백질은 저희 몸무게 kg당 1.6g에서 2.2g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체지방이 좀 많을 경우에는 한 1.6g을 드시고 저처럼 체지방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은 체중 곱하기 2 또는 2.2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가 느리게 되고 그래서 또 포만감이 더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조금 식욕을 억제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 합성 촉진입니다. 저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합성은 근성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근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thermic effect라고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몸이 태우는 칼로리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10% 내예요. 하지만 단백질은 섭취했을 때 태우는 칼로리가 20%에 30%처럼 높기 때문에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70칼로리만 저희 체내에 남고 30칼로리는 소비 칼로리를 태운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많이 섭취해 주시는 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유산소를 빼먹을 수가 없죠.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살인적인 다이어트 컨디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유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루려는 체지방 감소와 근성장을 같이 이루려면은 유산소를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진행이 가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산소를 웨이트 바로 전에 하거나 아니면 유산소를 너무 강도 높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진양이 가게 된다.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 높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근육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를 저강도로 진행을 하고 6시간에서 8시간 뒤에 웨이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유산소를 한다고 해서 웨이트에 지장이 가지 않고 또는 웨이트를 한 다음에 직후에 유산소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웨이트 운동에 지장이 가지 않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운동 전 식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하기 전 식사를 할 건데요. 운동하기 전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에너지원 섭취를 해줘야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를 통하여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글리코겐 저장량이라고 하죠.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히 있어야지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힘을 잘 쓸 수 있고, 운동하기 지금 1시간 전인데 원래 2시간 전이면 제가 밥을 먹거나 고구마를 먹거나 식단을 할 텐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운동 전에 꼭 드셔줘야 돼요. 왜냐면 운동 전에 드실 경우에 좀 단백질 합성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평소라면은 프로틴 파우더를 많이 안 먹지만 지금은 빨리 소화 흡수를 시킨 다음에 운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파우더랑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를 해서 쉐이크를 한번 해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체중의 1kg당 1g을 드셔주면 좋다고 해요, 운동 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66kg니까 66g을 운동 전에 먹어주면 좋겠죠, 탄수화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80g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운동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80g 먹어주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운동 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 강도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다이어트 중에서도 근성장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조금이라도 운동 강도를 높이고 근성장의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운동 2시간 전에는 이렇게 식사를 해줘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하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지만 2시간 전에 식단을 해주고 운동을 해줘야지 운동 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근성장을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걸 모두 다 해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